이번 시간에는 보건교육의 방법, 종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교육 방법, 요거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로 적합한 교육 방법은 아니면 이 교육 방법의 특징으로 틀린 거, 옳은 거, 요런 거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방법을 선정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인지, 막 100명이 왔는지 아니면 1대1로 교육을 하는 건지, 이 숫자가 중요하고요. 이 사람들의 수준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문화적인 배경, 교육 배경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교육 내용하고 목표를 여기에 맞춰서 잘 짜야겠죠. 그리고 난이도 조절도 해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교육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면담하고 강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면담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오가면서 쌍방으로 대화를 하고 또 1대1 맞춤 교육입니다. 왜냐면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계속 말을 하려면 1대1로 해야 되잖아요. 학생 막 100명 있는데 이걸 어떻게 1대1로 해요? 그러니까 면담은 1대1로 대화식으로 하는 거고 강의는 일방적이고 집단 교육입니다. 우리 이렇게 의자 책상에 이렇게 빽빽하게 놓고 강단에 서서 선생님이 혼자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집단으로 교육을 하기 좋아요. 대신에 얘가 졸든 아니면 얘는 잘 듣든 얘는 중간에 나가든 이런 거 잘 모르겠죠. 효율은 좋을 수 있으나 왜냐면 한 번 할 때 1시간에 100명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1대1로 완전 철저하기 때문에 효과는 올라가지만 많은 사람을 못하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비교하는 걸 잘 알아놔야 되는 게 이 보건교육 방법 고르는 문제에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 교훈을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강의죠.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대화식, 왕래식, 소크라테스식 이거 다 1대1로 의견 교육하는 맞춤식 교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면담, 상담, 뭐 방문 교육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것도 장단점 서로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으로 교육하냐 개별로 하냐 요 내용인데 이제 집단 교육은 요 위에 강의고요. 개별 교육 같은 경우는 뭐 대화식, 왕래식 요런 1대1 맞춤 교육이죠. 그러다 보니 예시로 나오는 게 방문, 뭐 상담 요런 게 있는데 면담. 그래서 문제로 나오기 쉬운 게 이 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담에 대한 주의점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게 나오고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상담자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자의 부정적인 감정 수용이 아니라 상담받는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도 수용하는 거고요. 면담자, 상담자 이렇게 구분해주고 피면담자, 피상담자, 대상자 이렇게 단어를 구분하고 정의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했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집단 교육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아까 했어요. 선생님 혼자 이렇게 있고 학생들 이렇게 많이 100명, 1000명 이렇게 놓고 하는 거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좀 강의가 길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개별차도 있어서 이런 한계를 이겨내기도 어렵고 이런 강의의 특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 토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단으로 그룹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사 전달하는 이런 민주적인 능력, 협동심 이런 걸 기를 수 있는데 이게 많으면 의견 모으기가 힘들죠. 우리 친구랑 약속 잡는데 친구 3명에서 약속 잡는 거랑 친구 집단 한 20명이랑 약속 잡는 거랑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이게 결론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이게 조율을 못하면 대화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토의의 특징도 알아두시고 집단 토의나 분단 토의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집단 토의가 좀 많아졌다 이러면 분단으로 나눠서 하는 요것도 특징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요거는 특징이 다 전문가예요. 요것도 키워드 잘 집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심포지엄 하면은 청중도 진행자도 사회자도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배심토의, 패널토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문가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상반 토의를 하는데 이거는 청중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뭐 4대강 산업에 대해서 찬성 반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찬성 쪽이다, 반대 쪽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게끔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와 청중이 함께하기 때문에 질 높은 수준의 토론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대신에 이게 전문가 위촉이 조금 어려워요. 일본 수출 반대에 대한 뭐 찬성과 반대 뭐 이렇게 되면은 일본 편 들면은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전문가로서 진짜 이게 전문가냐 이러면서 매도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위촉이 조금 어렵고 이게 아무리 전문가가 좀 쉽게 일반 청중을 배려한다 하더라도 좀 배경 지식이 없다면 조금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전문가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배심토이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하는 거, 찬반 논의를 하는 게 키워드고요.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청중부터 사회자 모두가 다 전문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좀 눈여겨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도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정말 많이 쓰는데 보건사업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면 신생아 목욕법, 신생아 모유수유법 이런 거 나오고요. 인슐린 자가주사법, 심폐소생술 뭐 이런 예시로 많이 나와요. 실물을 가지고 실제처럼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실습 시간이 있어서 미숙한 부분은 관찰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운 동작, 특징 있는 동작은 반복해서 막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도 해보니까 동기유발도 되고 적용도 되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 많으면 선생님이 다 못 봐주겠죠. 이게 언제 실습 시간 주고 언제 또 설명하고 또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려면 시간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이제 가끔씩 나오는 예시들인데 사례 연구는 이제 뭐 환자의 질병 예방이나 뭐 이런 케이스들을 관찰해가지고 사례 공유하면서 연구하는 거고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회의, 자유로운 토론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 그 다음에 견학은 현장에 가서 직접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방문, 현지 답사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다 보니까 좀 적용을 하기가 쉽죠. 내가 직접 해보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견학도 좀 중요하고 세미나는 이제 교수가 지도하에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뭐 학회 세미나, 원장님 세미나 이런 거 예시로 보시면 되고 역할극은 실제 상황에 맞게 한번 적용해보고 연기하는 겁니다. 많이 쓰는 예시가 정신과 상담할 때 누구 입장에서 한번 역할극 해보기, 누구 입장에 서보기 이런 거 할 때 쓰고요. 전시교육은 우리 지하철이나 가끔 길거리 가면은 판넬 세워가지고 화재 예방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내용 이렇게 패널이나 액자로 DP해가지고 오가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를 어떻게 쓰냐 이것도 중요한데 시각적으로 뭐 팜플렛이나 뭐 잡지, 사진 이런 자료를 줄 건지 아니면 청각적인 뭐 전화 방송 녹음 이런 특징도 있고 아니면 가장 좋은 게 시청각 자료 같이 쓰는 거죠. TV 비디오 자료 하면은 시각 청각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대중교육에 전국민 교육할 때 가장 좋다 이런 특징까지 보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교육자의 수, 학생이 몇 명에 있냐 따라서 시범교육을 할지 강의가 적당한지 이런 게 갈리겠죠.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선생님의 능력치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랑 난이도 설정 요거 중요하죠. 하지만 보건교육의 예산평가 요거는 하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교육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고르는 건데 왕래식 교육 방법, 소크라테스식 대표적인 예가 상담, 면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 정도 바로 파악할 수 있죠. 1대1로 파악하고 되게 능동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강의는 일방식이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도 강의의 특징이고 시간과 경비를 아낄 수 있는 것도 강의입니다. 1대1 교육은 효과가 좋은 만큼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교육 효과는 아무래도 강의보다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고르고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요 교육 형태의 특징의 장단, 그다음에 교육 종류 이런 거를 장단점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대1 개별 교육의 예시로 적합하지 않은 거. 이거 다시 말을 하면 왕래식 교육법 아니면 소크라테스식
능동적으로 하는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상담, 면담, 뭐 방문 교육 이런 게 맞는데 강의 같은 경우는 일방식입니다. 그런 거 골라주시면 되고 이런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게 쉬운 문제 나오면 좀 헷갈리기 쉬운데 요 특징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한번 구별하면서 그래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상담자가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까진 좋아요. 하지만 상담 시에는 막 조언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거 말을 하고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주고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인원 참가할 수 없어요. 상담은 1대1이죠. 그 다음에 피상담자는 말 그대로 상담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상담받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수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뢰감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어도 돼요. 여기 나만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1대1로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고, 전문적인 어휘가 아니라 피상담자, 대상자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겠죠. 같은 문제예요. 많은 인원 참여 못하고요. 무조건 수용은 또 아닙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면은 좀 이끌어주고 좀 중심을 잡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고 대신에 감정이나 이런 표현들을 수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칭찬 좋아요. 칭찬 군데군데 섞는 건 좋은데 뭐 할 때마다 칭찬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대상자 이야기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대답해 주는 것보다 잘 듣고 수용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상담 시 지켜야 되는 내용도 정리를 해서 특징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중독의 남자를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의 내용을 고르는 건데 요거는 다시 바꿔 말하면 금연 아니면 금주,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 나오더라도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의 특징은 뭐예요? 1대1로 비밀로 개별의 특성과 힘든 점이 뭐예요? 왜 담배를 처음에 피게 됐죠?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담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대상자의 참여, 능동적인 참여, 스스로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건데 강제로 이런 거 아니죠. 스스로 자발적이어야 되고 무엇인지 문제를 파악하고 왜 참여율이 낮은지 거리가 먼가 아니면 시간대가 직장인이 참여하기 힘든가 이런 거 봐가지고 잡으라는 거죠. 무조건 중단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시간 단축도 아니고 적합하게 내가 목표했으면 1시간 채워야죠. 그다음에 결석한다고 페널티 부여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되고 집단 교육의 장점 요거 어떻게 보면 강의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편견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감정 변화 관찰 어렵죠. 많은 사람들 선생님이 다 못 보니까 그다음에 상호작용 하기 어렵죠. 선생님 혼자에 학생들 막 50명, 100명.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한테 하기 편하죠. 선생님 한 명이 진짜 막 50명, 100명이든 강단에 앉혀놓기만 하면 1000명까지도 가능하겠죠. 마이크 세팅 잘 하면. 그래서 4번이 답이고 맞춤 교육 아닙니다. 교육 방법의 특징을 하나 줘요. 그래서 이게 뭔지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중, 발표자, 사회자 모두 전문가네요. 우리 전문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었던 게 심포지엄하고 배심토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전문가인 거는 심포지엄이었어요. 배심토의는 상반 토의하는 사람만 전문가고 청중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일 때는 심포지엄 골라주셔야 되고요. 상반된 주장을 전문가들이 하네요. 그래서 일반 청중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심토의예요. 그래서 똑같이 전문가가 키워드지만 얘는 상반자가 들어가고 얘는 모두가 전문가인 거. 요것도 특징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애기들한테 손 씻기 교육을 한대요.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 강의 초등학생들 산만하고 이게 또 그냥 말로 수도꼭지 트세요 비누로 30초 씻으세요 이런 것보다는 또 상담할 필요는 또 없죠. 이건 집단으로 한꺼번에 교육할 거니까 우리 한 번씩 나와서 손 씻기 제대로 해봅시다 이래서 모형 가지고 비누 모형 주고 30초 씻어보세요. 그 다음에 뽀독뽀독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되고, 아이디어, 비판 없는 자유로운 이런 키워드 들어갔다 이러면 고민할 여지도 없죠.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시범의 장단점. 이 시범은 정말 보건교육에서 꼽으라고 하면 많이 나올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브레인스토밍이었고 보조자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시범하려고 했는데 준비물 하나 빠뜨리고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실무 적용에도 용이하고 학습 내용도 실무에 확실하게 적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재료비도 많이 들고 사람들도 제한돼 있고 소수의 인원만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진 않아요.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효과적인 건 강의겠죠?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전국민 대상. 와, 정말 많은 사람한테 단기간에 뿌려야 되네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토론 방문 아니고 대중매체, TV 같은 대중매체를 틀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